안녕하세요. 캠노트 해석입니다. 제가 리뷰를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시리즈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의 기본적인 것부터 리뷰를 시작해서 가능하다면 액세서리를 포함하고 또 그 다음에는 사용 방법이나 활용 팁까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리즈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파이널 리뷰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편인데, 어쨌든 마지막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인사 360 에이스 프로 장점과 단점 요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360 에이스 프로 요게 출시되기 전에 트레일러가 올라왔었죠. 요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누가 봐도 고프로 히어로 그리고 누가 봐도 DJI 액션이 부딪히면서 파손이 되고 이제 이런 조각들이 모이면서 재구성이 되면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라는 걸 암시를 했었는데, 적절하게 참 잘 만든 컨텐츠 같아요 이게. 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단점, 첫 번째라고 해서 이 나열하는 순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첫 번째라고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렌즈 커버가 일체형이다라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렌즈 커버가 일체형은 아니에요. 이게 열 수 있는 도구 툴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열면 억지로 열려요. 열리기 때문에 일체형은 아닌데, 구조상 일체형은 아닌데 인사360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게 교체형이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교체를 해서 써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아니란 얘기는 그렇게 했다가 발생되는 고장이라든지 방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자가 원할 때 이렇게 교체하게끔 만든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걸 그렇게 해서 고장 낼 이유는 없죠. 리스크는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 그치만 인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고프로나 DJI 같은 경우는 점점, 물론 모델마다 약간씩의 구조가 다르니깐 그런 게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어쨌든 렌즈 커버를 여는 쪽으로, 그래서 자가 교체가 가능한, 소비자가 자가 교체를 할 수 있는 고런 범위를 자꾸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이게 렌즈 커버가 교체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쪼금 심각한 단점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분명. 반대로 '야, 예전에 썼던 액션캠들은 다 안 됐었어 원래. 뭐 그게 안 된다고 못 쓰냐?'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가볍게 그냥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한 그리고 과한 그런 액션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쪼금 불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액티비티하고 엄청나게 과한 액션이다 그러면 숨쉬기 운동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파손될 염려의 확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대신에 저는 이걸 가방에 그냥 넣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녔다가 꺼내서 바로 찍고 이러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 렌즈에 스크래치가 생길까 봐,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 스크래치가 생길까 봐 그게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게 좀 거슬려요.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야, 그럼 강화 유리를 붙이면 되잖아."라고 말을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렌즈 쪽에는 강화 유리고 뭐고 안 붙이거든요. 왜냐면 한번 붙여 보세요. 붙여서 자세히 보시면 화질 저하가 옵니다, 어떤 순간순간 보면은. 특히 인제 빛 번짐 요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좋은 카메라를 또 고민해서 하나를 사는데, 고런 걸 붙여 가지고 예 저하를 일으키게 만들면 '그건 뭐 별 소용이 없지 않냐.' 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어쨌든 일체형적인 렌즈 커버는 큰 문제, 큰 단점은 아니지만 사용상에 있어서 좀 거슬리는 부분에 대한 해소를 못 해 주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렌즈 초점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렌즈 초점거리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렌즈하고 피사체하고 촬영할 수 있는 유효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상은 거리를 유지해야지 초점이 날아가지 않고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렌즈 같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액션캠은 대부분 다 이 유효 거리가 있어요. 액션캠마다 그 유효 거리가, 초점 거리가 차이는 있지만 요걸 다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음식을 앞에 두고 매우 가까이 근접 촬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뒤에는 선명한데 정작 내가 찍고자 했던 음식은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초점이 날아가니까 요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채널에 보니까 이런 유효 거리 때문에
브이로그용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셀피를 찍었을 때 내 얼굴 초점이 날아가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나는 팔을 쭉 뻗어서 쓰고 싶지는 않아."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그렇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걸 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정말 제가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면은 "뽕을 뽑았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별 상황에서 다 촬영을 해 봤는데 대략 뭐 그립 같은 거 이걸 쓰든 딴 걸 쓰든 그립을 가지고 적당한 거리에서 해도 충분히 뭐 얼굴 찍는 건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없고 또 인제 어떤 화각으로 찍을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긴 한데 웬만한 거는 뭐 뒤에 배경까지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워낙 액션캠은 화각이 넓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더라. 하지만 이 유효거리가 이 초점거리가 쪼끔 더 짧아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고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 기준에는 좀 단점이다. 왜냐면 저는 근접 촬영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은 사용자마다 또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 쪼금 단점이 아닐까. 그래서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어 "초근접 촬영을 하게끔 만들어 달라." 이 말은 쪼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려면 렌즈 2 개가 더블이나 뭐 그 이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인제 '초점거리를 쪼금 줄여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신 것처럼 마이크 어댑터. 예전에는 뭐 다른 브랜드도 그랬고 그 제품의 외장 마이크를 달려면은 무조건 전용 어댑터가 있었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보면은 3.5 밀리를 C 타입으로 바꿔주는 그런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고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어댑터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인사 360 에이스 프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인사 360 제품들 중에서 특정하게 다 보면은 전용 어댑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소비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지출을 해서 그걸 또 사야 되죠. 가격이 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3만 원 전후 예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요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요거 세팅을 해 놓은 건데 항상 요걸 달아 놔야 되거든요, 마이크를 쓰려면. 근데 이게 이만큼 또 튀어나오고 보이시죠? 요만큼 또 튀어나와야 되는 거고 요렇게 어댑터에 꼽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피감이 쪼금 더 커져요. 그래 봐야 엄청난 건 아니지만 약간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이 어댑터는 사실은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예 일단 단점은 하나가 쪼금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밑에 보면요. 위에 보면 C 타입 그러니까 3.5mm C 타입으로 마이크 리시버와 연결할 수 있는 또는 마이크와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C 타입의 충전 단자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해 봐도 여기로는 마이크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C 타입의 마이크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깐 요즘 나오는 마이크들 보면은 아예 어댑터 형식으로 팁 형식으로 해 갖고 라이트닝, C 타입, 3.5mm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 있는가 하면 아예 C 타입이 고정되어 나오는 스마트폰에 쓰라고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고런 걸 아예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쪼금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장점은 뭐냐면 요즘 액션캠들이 그렇잖아요.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충전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의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이크를 쓰면 이 보조 배터리를 못 써요,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C 타입 포트가 하나 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충전을 꼽아 버리면 이제 마이크를 꼽을 데가 없는 거야. 따로 3.5mm 단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근데 얘는 인제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쓰면서 충전도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 요거는 상당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얘는 좀 애매하게 단점이다 말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사용을 하면서 좀 불편했던 것들 그리고 단점으로 생각했던 것들이고요. 그럼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순서하고 상관없이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은 8K가 된다라는 겁니다.
8K가 돼지만 이걸 쓸 일이 있나? 일반적으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쓸 일이 없는 건데 이게 무슨 장점이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없어서 못 쓰는 기능과 있지만 내가 잘 안 쓰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었을 때 크롭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해상도가 높을수록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열화가 되더라도 해상도가 애초에 찍은 해상도가 높았기 때문에 결과물의 선회도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면 사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우리하고 상관없이 업계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현존하는 액션캠 중에서 제일 좋은 해상도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게 고프로 히어로 12죠. 5.3K. 근데 인제 인스타에서 8K를 내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에 나오는 액션캠들의 효율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점이 네 저저도 안정화에 대한 겁니다. 액션4와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안정화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에이스 프로가 쪼금 더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영상을 분석을 좀 해 보면 선의도는 뭐 고만고만하다라고 해도 에이스 프로가 쪼금 더 밝게 쪼금 자세하게 보이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걸을 때의 그 안정화도 쪼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특히 이런 간판 같은 데 보면요. 여기 김밥 여기 보면은 액션4 같은 경우는 하얗게 다 날리는 반면 그래도 에이스 프로는 어느 정도 색감을 잡아주는 고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쪼금 반영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에이스 프로가 쪼금 더 안정화가 괜찮고 어떤 색감이나 이런 표현력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장점은 AI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의 진화 좀 더 좋아진 강력해진 기능들을 볼 수 있는데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에서 많이 부각을 하고 쪼금 많이 인지를 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AI가 하이라이트를 잡아내서 쉽게 말하면 컷 편집처럼 만들어 줘서 용량도 좀 줄여 주고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파일 소스를 만들어 준다는 거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기능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디까지 제 입장이고 제가 사용하는 패턴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기능보다 딴 기능을 더 많이 쓰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 하나가 입에 줌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빈 공간 아무 데나 더블 터치를 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꺼멓게 보이지만 실제 영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촬영 중에 여기 눌러 주면은 영상을 아예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중지시킬 수가 있죠. 요 기능 정말 많이 써요, 제가.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영상을 찍는 상태에서 사진을 같이 촬영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 셔터 버튼을 길게 누르면 지금 내가 잘못 찍은 영상을 바로 앨범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 취소해 주는 기능. 요거 정말 꿀이에요. 자, 네 번째 장점은 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요거 플립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제가 고스리 쓰면서 리뷰를 했을 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사용자, 소비자이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브랜드를 막론하고 이런 플립이나 아니면 스위블 타입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썼을 때 일단 접한 게 고스리가 인제 이런 플립 디자인의 액션캠을 처음 채택한 거니까 그때 느꼈을 때 '이거 너무 편하다. 이거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인사360 에서 만든 제품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후속 모델 그러니까 에이스 프로도 이게 가능했겠죠. 근데 어쨌거나 눈으로 보면 '어 그래 편하겠네. 셀피 찍을 때도 큰 화면으로 찍을 수 있고 괜찮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써 보면 심적으로 체감적으로 '어 이거 편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디스플레이 각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오는 촬영 기법들이 많이 생겨요. 하늘을 찍고 싶은데 요렇게 하고 찍을 필요가 없어. 네. 이거 뭐 이렇게 펼쳐 가지고 이렇게 보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요렇게 보면서. 내 키가 작아? 그럼 이만큼 더 요런 식으로. 좀 위에서 내려서 보는 쪽이다. 그럼 좀 더 펼치면 되고. 땅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로우 앵글로 찍을 때 이것만 이렇게 올려 주면 위에서 내려보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는 활용도가 더 커져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인싸360이 허를 찌르는 좋은 아이디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3가 정확히 말하면 고3를 따라서 얘가 이걸 채택한 거니까 제 기준에서는 고3가 뭐를 참 잘 쓴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도 그래요. 누가 누구 걸 따라한다는 개념보다는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걸 채택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요 앞에 붙는 그 작은 디스플레이는 너무 작아서 구도 정도만 확인할 수 있고 디테일한 모니터링도 안 될 뿐더러 액정이 2개 달리면 그만큼 발열적인 부분에서 또 배터리 소모에 대한 문제에서 한계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싸리 하나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플립 타입으로. 근데 여기서 장점이 그거죠 또. 플립 타입이라서 걱정했던 게 '야 이 방수 안 되겠네.' 근데 방수는 일단 10m 된다라는 거. 요것도 기술력적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인스타360이 가만 보면은 점점 하드웨어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긴 해요. 자 여기까지고 인제 마지막이 액세서리 파츠입니다. 인스타360에 보면은 정말 다양한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DJI, 고프로도 액세서리는 판매하죠.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뭐 얕보거나 깔보거나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저도 사용자거든요. 예 DJI 제품도 쓰고 있고 고프로도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 얕보고 깔볼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그 액세서리들은 한계점이라는 거 거기서 거기야 보면은 대부분이. 딱 보고 '우와 이거 대단한데? 우와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최근에 갖고 싶었다라고 생각한 게 있으면 뭐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고프로에서 나왔던 볼타였나? 그 왜 핸드그립에 배터리 들어 있는 고거만 그나마 그는 '반짝하고 혁신이네.' 이랬는데 그 말고는 별로 크게 예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인싸360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하지만 정말 액세서리 쪽에는 진심인 것 같아요, 그 브랜드가. 그래서 보면은 '그냥 그러네. 익숙한 거네.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좀 참신하다.' 특히 직접 써 봤을 때 '이거 참신하다.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액세서리가 정말 많아서 호환력이나 확장력이 엄청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인제 금전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죠. 이게 인제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도 '조금만 더 싸게 해 주지.' 우리 소비자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더 싸게 그렇지만 더 좋은 걸. 예 우리 소비자의 심리가 그거기 때문에 저도 '아 좀 싸게 해 주지.' 이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어쨌든 금액적인 부분은 인제 사람마다 또 다른 거니까 이건 빼놓고 얘기를 해 보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는 진짜 액세서리에 진심인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액션캠을 팔려고 그러는 건지 액션캠보다는 액세서리를 팔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만큼 만족도는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액세서리들도 이거는 에이스 프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싸360 액세서리들을 보면은 각 모델에 맞는 전용 액세서리가 있고 공용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당연히 있을 만한 것도 있지만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쓰기에 사용자 입장에서 '야 얘네들은 분명히 지가 써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을 거야. 이런 생각 들 만한 고런 액세서리도 있기 때문에 요런 점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완벽도를 높여서 쓸 수 있는. 이게 메인 제품, 그 제품이 좋아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제품에 따라오는 주변 기기나 액세서리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완성도가 또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단점과 장점 파이널 리뷰로 준비를 해 봤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해 봐야 뭐 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인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거고 이 숨기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우리 채널은 또 그쪽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냥 소통하는 의미로서 저도 사용자니까 사용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판단은 어쨌든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인사360 에이스 프로를 쓰면서 좀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보충해서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